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실전학습 2회의 첫 번째 지문인 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지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이자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입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유학자를 자처하는 양반의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동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우화적 방식이 특징이고요. 가상의 존재, 비현실적 존재, 여기서는 말을 하는 호랑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키는 환상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전체 줄거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을에 도학으로 소문난 북곽선생이 여기선 부정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죠. 동리자라는 과부와 미래를 하다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따라서 동리자도 부정적 인물입니다. 북곽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그 약간 행실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덩이에 기어나온 북곽선생은 호랑이를 만나 꾸지람을 듣는다. 호랑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북곽선생을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인간의 탐욕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북곽선생이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살려줄 것을 빌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호랑이는 사라지고 농부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북곽선생은 자기가 겪은 일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민망하니까 농부한테 하늘을 공경하여 머리를 조아준 것이라 둘러대죠. 위선을 떠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확인해 봤고요. 우리 지문에 한번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 하던 북곽선생. 자, 이 부분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래요. 그러면 실상은 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벼슬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우리 이런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 여러분, 수절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정조를 지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리자와 미래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북곽선생과 동리자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표리부동이고요. 그쵸? 자, 이 다섯 아들들은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는데요. 북곽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왜냐하면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가 다른 박질 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물의 위선을 드러내는 소재죠.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봐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똥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위선적 인물인 북곽선생을 희화화하는 거죠. 자, 한편 호랑이는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며 내뱉기를, 자, 이 호랑이라는 인물은 심판자에 해당이 됩니다.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북곽선생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허풍을 탑니다. 여기랑 관련된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것을 빗대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까이 오지 말래요. 구린내 난다고요. 냄새 난다는 겁니다. 이 똥냄새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더럽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 자, 선비란 자들은 모두 아첨을 잘한다더니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선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동음이어가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네는 맨날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호랑이가 말하는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양반들의 이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맨날 도살한다.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말이나 소까지 잡아먹는다. 이런 것도 비판하고 있고요. 너네가 너무 다 잡아먹으니까 우리는 맨날 굶주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속물적인 모습도 비판하고요. 서로가 뭐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전쟁 혹은 뭐 사람 간에 서로 잡아먹은 것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호랑이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호랑이가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비판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문단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축혀 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슬기롭고 성스럽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축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만든 도구, 생명을 해치기 위해 만든 도구도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구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교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 지경이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붓을 말하는 겁니다. 붓을 이렇게 재치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북학선생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또 아첨합니다.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맹자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아침이 됐죠, 여러분. 눈 떠보니까 호랑이는 사라졌어요. 농부만이 남아있죠. 그래서 농부가 선생님 이 아침 무슨 일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했더니 자, 있는 채 합니다. 이렇게 있는 채를 하면서 시경의 구절 인용하는 거 봐요.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위선 떠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출제 포인트로 또 나올 수 있는 게요. 이 농부랑 우리 아까 아들들 있었잖아요. 여기 5 아들들, 얘네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얘네들은 이런 북곽선생과 동리자의 실체를 아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뭔가 바보 같다. 이런 평가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부도 알아보진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침부터 농사일을 짓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의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1번이죠.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모동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 이런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다. 자,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죠. 3번,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우리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4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 것을 우리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이런 입체적 구성은 이 글에선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인물들이 논쟁을 통해. 자, 여러분 논쟁이 나타났나요? 일방적인 호랑이의 꾸지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호질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